안녕하세요 여러분, 부가티브의 롤렉스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2023년 1월 1일 첫 주제로 부재의 사색 시간을 통해서 프레임을 깨자 편을 만들었고요. 오늘 첫 주제로 무주택자는 언제든 집을 사도 좋다 라는 이 프레임을 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보시고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본 내용 방송 전에 부가TV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 새해에도 부자 되십시오. 자, 지난 방송 부동산 가격의 생성 원리편을 통해서 탐욕과 심리 상태를 통한 대중의 투자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바로 이 저점을 통과하기 전부터 매집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통과한 것을 확인한 후 상승 초입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상승을 이끌고 또 1차 현금화를 통해서 당연히 물량이 대거 빠져나가기 때문에 1차 하락이 오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해당 주식에 어떤 주가를 또 펌프질하는 일이 나오면서 또 평소 그래서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고 열정을 가진 대중들이 참여를 하면서 서서히 가격이 무르익으면서 급락이 급등하는 시점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탐욕과 환상이죠. 그래서 우리 속칭해서 증권가의 애업은 엄마가 나타나면 끝물이다. 또 내 친구가 돈 땄다고 하면 끝물이다 하는 말이 바로 이 즈음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언저리, 저점 이전, 즉 부동산 침체기에 부동산 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부동산 고수들이 이미 선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수에 해당하는 분들, 다주택자분들이 많겠죠. 이분들이 바로 저점을 확인하고 갭 투자를 통하여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서서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중들이 부동산 상승의 어떤 기운을 알아챈, 그나마 일찍 알아차린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막바지에는 결국은 끝물에, 상승장의 끝물에 어떤 실수요자들, 뒤늦게 참여한 실수요자들, 그리고 영끌족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이런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적어도 우리 이제 부가TV 가족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런 잘못된 투자 패턴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고점을 지나서 급락을 하게 되고요. 일정 시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반등하는 시점이 생길 거라고 했고, 아마도 내년 1월 정부에서 1월, 2월 연달아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대책의 강도에 따라서는 일정한 반등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잘하면 반등이 올 수도 있고, 그때 우리 지난 상승장 막바지에 들어오셨던 많은 연끌종분들, 그리고 1주택자 여러분들 중에서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 매도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그래서 이때 아마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아마 들어오실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집을 좀 양보해 주시고 좀 갈아탈 기회, 또 매도하실 기회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마도 하락의 이 패턴은 까지는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다주택자분들은 또 투자자분들은 길게 가져가도 또 충분히 버틸 만한 힘과 자본도 있으시고, 이때 정부의 당근이 또 굉장한 큰 당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걱정하지 말아야 될 부류가 두 부류가 있죠. 부자 걱정하지 말고 연예인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1주택자분들, 대출 많으신 분들, 그죠? 그리고 우리 영끌러들 분들, 그분들은 이때 잘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시고요. 다음 장에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때 이 환상 시점에 나온 말이 뭐였었죠? 아파트 가격은 오늘이 제일 싸다. 자, 이 말에 바로 여러분들이 선동되어서 현혹되어서 연끌을 했던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상승 고점 언저리부터 하락 초기까지도 새로운 논리가 또 나왔습니다. 어떤 논리가 나왔죠? 바로 오늘의 주제죠. 무주택자는 언제든 집을 사도 좋다 하느니 저를 가장 분노케 했던 그러한 명제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벌써 현실 부정하는 말들이 또 새로운 프레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금리 내리면 집값 오른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하락장은 미국발 급격한 금리 인상이 트리거가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연말부터 대출 규제로 인하여 또 대다수의 실수요자들, 이제 가용 가능한 자산을 모두 투여한 영끌러족들이 대거 100만 명 이상 참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집값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게 가장 큰 하락의 원인입니다. 금리 인상은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것 뿐이죠. 자, 그래서 금리 내리면 집값 오른다. 정말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23년, 2024년 초기까지는 급락장세를 면치 못할 것이고요. 아마도 상당 기간은 L자형으로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사이클론자, 저와 같은 부동산 사이클론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어떤 상승의 에너지가 다시 모이기 위해서는 오랜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느 정도 붙는 그러한 에너지 응축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한 거래량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그러한 것들, 미분량도 많이 이제 적체가 해소되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그 에너지들이 응축되어서 그 응축된 에너지가 결국은 폭발하는 어느 시점에서 대중들의 심리가 분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2년 내에 바로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와 같은 부동산 사이클론자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물론 그 이론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IMF 때 같은 때는 3년 반, 그때도 3년 반이나 걸렸어요. V자 반등을 한 유일한 시점이었는데 3년이 걸렸고요. 3년 반 정도가 걸렸죠. 정확하게는. 다만 이때는 또 사연이 있습니다. 제 지난 방송 보시면 알지만 그 이전에 어느 정도 회복의 기운을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V자 반등으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더 깊은 얘기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락장에서 집을 사면 안 되느냐, 무주택자 사면 안 되느냐는 주거비용을 계산하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자본금 5억 원을 보유한, 지금 정부에서 50% LTV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50% 대출을 받은 것을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5억 원을 보유한 무주택자분이 매매가 10억 원의 주택, 전세가 6억 원의 아파트가 있을 때 실거주용으로 매수한 분과 전세로 들어가신 분을 비교해요. 주거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거주용으로 매수했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3%죠. 10억 원이니까. 그래서 3천만 원의 취득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10%가 붙죠. 그래서 플러스 등기비용까지 해서 약 0.5%, 0.3% 플러스 0.2% 정도 등기비용이 붙어서 한 500만 원 정도의 등기비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 매매 수수료 0.5%죠. 그래서 500만 원이 역시 붙고요. 대출이자는 5억에 대한 5%, 그래서 매년 2,500만 원씩 대출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10억짜리 공시가 7억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재산세로 환산해 보면은 약 56만 7천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첫 해 합계해서 첫 해에는 약 취득세 포함해서 6,556만 7천 원 정도가 아마 주거비용으로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 둘째 해부터는 이제 취득세나 등기비용은 부동산 수수료까지는 빠지게 되니까요.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합쳐서 한 매년 2,556만 7천 원 정도를 우리가 소비를 해야 합니다.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전세로 들어갔을 경우는 어떨까요? 자, 취득세 없죠. 그리고 등기비용도 없습니다. 자, 부동산 수수료 0.4% 해당하는 240만 원이 붙고요. 6%에 대한 6%에 대한 4% 되니까 464 맞죠? 240만 원 붙고요. 자, 대출이자는 1억만 추가하면 되죠. 5억이 있었으니까 1억에 대한 5%. 그래서 매년 500만 원씩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해는 740만 원, 둘째 해부터는 500만 원씩만 지불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뭘 뺐어요? 집값 하락분을 제외했습니다. 하락장에서의 짧으면 3년, 길면 5년 정도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 예를 들어서 30% 빠지면 10억이 7억 되는 거고요. 40% 빠지면 10억짜리 주택이 6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버티면은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제가 제의는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버티의 미학이 아니죠. 그죠? 고통일 뿐입니다. 고통일 뿐.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득이 정말 나는 매월 1,000만 원 이상씩 순소득이 발생한다. 그래서 나 2,500 정도 내고도 충분히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내 가족하고 행복이 내 소유의 등기불증, 내 소유의 집에서 나는 내 가족, 내 새끼하고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다면 만족이야. 그 정도 담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힘들죠, 그러기. 그죠? 일반인이라면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거비용 면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부가TV에서는 제안을 합니다. 무주택자의 정석에서 이미 밝혀드렸어요. 무주택자 최적의 아파트 매수 타이밍 언제다? 바로 저점을 통과해서 상승장의 초반이죠. 회복기. 이때 매수하실 것을 권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이기 때문에 매수하시고 바로 늘 미소 지으면서 흐뭇하게 상승의 기쁨을 온전히 적게는 5년에서 길면 이번 상승장 같은 7년까지 상승장의 기쁨을 계속 누리시면 돼요. 놀라시기도 할 겁니다. 서프라이즈죠, 정말. 그죠? 그래서 상승장 말기 급등기 어느 시점에 어깨 넘어 얼굴 어느 지점에서는 매도하셔라. 내가 대출이 많이 낀 집이라면 20% 제가 마지노선이 얼마라 했죠? 대출 20% 이하 또는 대출이 없을 때 그럴 때만 가져가라. 그죠? 그럴 때는 가져가셔도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매도하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가용 가능한 가장 좋은 집 내가 평소 가보고 싶었던 지역 살고 싶었던 아파트에 들어가셔서 전세로 사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때요? 하락장 속에서는 본업에 정말 충실하시고 다시 직장에서도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시고요. 예금하시면서 또 예금이자 꿀맛 나는 이자 받아가시면서 가족과 행복하게 가족생활 하시고 또 자녀도 한두 명 더 낳으시고요. 그리고 침체기에도 우리가 1주택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1주택자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갈아타기 시도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특히 침체기 때는 고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매수보다는 우리 아직 불인이 여러분들은 일반 매수보다는 청약, 그죠? 또는 분양권 줍집을 통해서 좀 시간을 버는 투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입주할 시점이 되면 다시 상승장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통해서 안전한 투자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주택자는 언제 회복기 아파트 매수에서 급등기에
매도하라는 것이 저희 부가TV의 투자 정석입니다. 자, 그러면 부가TV가 권장하는 대출 20% 이하로 할 경우에 하락장에서 얼마 정도 소요가 될까요? 주거비용으로. 자, 20%를 대출할 거니까 자본금 8억 있는 경우겠죠. 똑같이 매매가 10억, 전세가 6억 아파트에 들어갈 경우입니다. 자, 실거주 했습니다. 실거주용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취득세는 똑같이 3천만 원 들어가겠죠. 그리고 등기비용 500만 원까지, 부동산 수수료 500만 원까지 갔습니다. 다만 대출이자가 2억이니까 5%하면 매년 1,000만 원만 갚으면 되겠죠. 재산세도 똑같습니다. 56만 7천 원. 그래서 첫 해는 56만 7천 원이 우리가 주거비용이 되겠고요. 둘째 해부터는 1,000만 56만 7천 원이 주거비용으로 발생하게 돼요. 자,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일정 어느 정도 소득 수준만 되면, 그죠?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래도 월 한 100만 원 정도, 80만 원 내면 되니까 사실 중소기업 단일 정도만 돼도, 그래서 우리가 월급 매월 300만 원 이상씩만 받으면 그래도 아껴 쓴다면 버틸 수 있을 정도 돼요. 그죠? 그래도 내 소유의 집에서 내 사랑하는 와이프, 내 토끼 같은 자식 데리고 살 수 있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없으면 어때요? 첫 해는 4천만 원, 둘째부터는 우리 재산세 56만 7천씩만 내면 돼요. 그죠? 자, 이 경우에도 난 그래도 전세로 들어간다. 아까 똑같죠. 그죠? 이제는 뭐 8억 원이 있으니까 오히려 2억 원을 내가 예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부동산 수수료만 내면 돼요. 그죠? 첫 해에는. 그죠? 없습니다. 거주비용 아예 없고요. 예금이자 우리가 쏠쏠하게 받아 챙길 수 있죠. 2억이면 지금 5%면은 매년 1,000만 원이 거꾸로 들어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무주택자로 지내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 그래도 사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물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일반인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집을 한 차례도 보유한 분들이라면 그래도 저런 희망이 있어야죠. 그죠? 누군가는 또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죠? 갈아타기 해야 되는데, 누군가 그래도 사줬으면 좋겠는데, 응? 불인이 중에 누군가, 나 같은 불인이 중에 누군가가 사줬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를 해요. 근데 적어도 강사급 되는 분들이 주로 저런 말들 많이 하시죠. 그죠? 유튜브에서도 곧잘 저런 말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자면은 이거예요. 그죠?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때문이에요. 그죠? 강의를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죠?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적어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그래도 올 초까지는 하락장 초입이었으니까 그나마 뭐 들어주만 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합리화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만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프레임을 깨자. 첫 번째 프레임, 무주택자는 언제든 집을 사도 좋다는 이 한 줄짜리 명제, 저희 부가TV에서 깨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프레임 깨시면 좋겠고요. 물론 뭐 누군가는 반론에 댓글 남기셔도 좋고요. 또 어떤 반론하는 논거를 들어서 반론을 해주셔도 마땅히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가TV 입장은 이렇다는 거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부가TV는 늘 땀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그러한 부동산 투자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어떤 연구소이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페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TV에 들어와 보시면은 함께 앞으로 스터디도 할 것이고 또 우리 멤버십 회원 통해서 우리 부가TV 부가피아라는 똘똘한 아파트 리스트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다음 투자 시 다음 투자에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직 감기 기운이 다 나가지 않아서 오늘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네요. 듣기 좀 거북하셨을 텐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1월 1일 여러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